네, 반갑습니다. 디지스트의 입학팀장으로 있는 고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40분 시간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한 2시간 정도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설명하고 뒤에 이제 상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 부분에서 전형 파트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스트는 다른 과교원과 같죠. 4개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4개 과학기술원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대학입니다. 서울대도 그렇고 부산대도 그렇고 좋은 대학들이 많죠. 대한민국에 많은데 그런 이제 일반 종합대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좋은 아니면 우수한 과학자가 되든 연구자가 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가는데 디지스트와 같은 과학기술원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일관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수한 과학자 또는 공학계 베이스에 또는 의학 베이스에 우수한 연구자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디지스트와 같은 특수 목적대를 갑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런 과학기술원을 만든 취지를 제가 곱씹어 보면은 앞으로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경제적인 성장,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을 리드하거나 산업발전,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과학기술 인력들, 우수한 과학자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4개 과학기술원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좋은 과학자, 우수한 과학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과기원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디지스트와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해외 유학을 가든 석사 박사를 아니면 국내 디지스트나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지스트 이런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막상 또 들어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수한 과학자가 돼야지 라고 했는데 실제 또 해보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 20% 정도는 또 실제 이제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공기업에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 정도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개척해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울대랑 같은 일반 대학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서울대는 아마 이게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한 20% 30% 정도 되고 다양하게 이제 사회 진출을 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우수한 과학자를 육성해야지 양성해야지라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학부 과정 때는 이런 우수한 과학자를 어떻게 선발하는 방식이 적절할까?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아마 과기원들은 95%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수능 성적으로 그러한 잠재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않다. 학생들이 제출했던 다양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우수성 입증 자료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러한 선발의 방식에 있어서도 과기원들은 자유도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기원들은 무학과 단일학부로 학생들을 뽑아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을 찾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제 전공 선언을 해서 2학년 때부터 주전공을 가지고 가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사실은 디지스트가 모든 과기원하고 모든 대학교와 다른 점입니다. 디지스트는 학부 과정에서 학과가 없습니다. 학과가. 전공이나 학과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과기원과 대학 간의 차별적인 포인트입니다. 학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당황스럽죠. 보통 모든 대학은 학과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디지스트와 같은 과기원들, 특히 디지스트와 같은 학교들은 거의 한 80%가 석사 박사로 진학을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학부 과정 때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의 적합성을 찾아가는 전공 탐색의 기능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실제 이제 디지스트와 같은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의 거의 한 60에서 70%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전공
대학에 와서는 대다수 바뀐다는 점이죠. 과반이. 뭐 그럴 것들이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앞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석사 박사를 가는 분야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전공에 대한 역량들이 덜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탐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찾아서 대학원에 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디지스트는 그런데 아주 자유도가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복성공, 부전공 통해서 전공을 확장을 하는데, 사실은 졸업할 때까지 졸업 이수 학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 디지스트는 130학점인데 복성공, 부전공을 하다 보면 이런 졸업 이수 학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의 양도 많고 기간도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디지스트 같은 데는 그 130학점 내에서 자유롭게 융합적인 심화 교과목들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복성공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복수 전공 학위를 받으려면 들어야 되는 교과목들이 있죠. 그런 교과목들을 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과목만 몇 개 셀렉트해서 들은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뭐 뇌신경 기반의 의료 로봇, AI 로봇을 만들겠다 라는 뭐 어떤 뭐 자기 진로가 있다면은 생명과학 분야의 심화 교과목도 때로는 필요하고, 기계공학, 물리, 화학 다양한 이제 심화 과목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지스트는 복성공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전공 교과목들을 원해서 들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디지스트에서는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에 대해 8개 트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학의 5개 분야, 이학의 3개 분야를 트랙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교과의 위계가 만들어 있어요. 그게 코시스트리라고 해서 위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목들을 자유롭게 셀렉트해서 수업을 듣고 나서 졸업을 딱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들었던 교과목들을 카운팅해서 주전공 표기가 최대 2개까지 가능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대와 같은 학교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하단 말이죠. 대부분 뭐 20에서 30% 정도가 대학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취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고, 뭐 창업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가는 학생들인데, 아까 과기원들 같이, 특히 디지스터 같이 우수한 과학자를 정부가 육성해서 길러낸다면은 학부 과정 때 다양한 융합적인 공학과 이학의 공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석사 박사 때 특정한 전공을 가지고 특정한 랩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초연결 시대의 융합적인 학문의 공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실 유일하게 디지스트가 이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게 2014년도에 디지스트가 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10번째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디지스트는 다른 대학과 다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런 우수한 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부 800명을 대상으로 거의 1000억 정도 가는 고가의 공용 장비들을, 연구 장비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실험 활동도 하고 연구 활동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대학에 파견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존스 홉킨스 대학, 하버드 대학의 그 동계학의 랩에 가서 학생들 인턴십 파견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학부 교육 과정 때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줍니다. 키워서 실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해외에 있는 석사 박사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유니스트와 뭐 이런 이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디지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편협적이지 않다는 거죠. 요즘은 사실 융합적인 시대라고 하는데, 학부 과정 때부터 석사 박사까지 계속 한 우물만 받는 그런 공부가 아닌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디지스트는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뭐 디지스트가 다른 이제 과기원들하고 대학과 좀 차별 점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은 디지스트가 이제 학부 과정 때 학생들이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전공들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전공의 선택권을
학부 과정 때 드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대의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5년 뒤에 사실은 어떠한 특정 분야의 전공이나 학과가 대세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 과정 때 충분한 공학과 이학의 역량 교육은 무엇보다 사실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석사 박사 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디지스트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스트는 특정한 전공을 학생들이 선언하지 않고 4년 동안 자유롭게 8개의 트랙이라고 불리는 전공 교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자기 스스로 전공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서부터 8개의 트랙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을 하고 졸업할 때에 전공을 인정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는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제 뭐 복수 전공, 부전공 할 거 없이 학생들이 그 8개 트랙의 코시스트리의 위계 안에서 자유롭게 교과목들을 짠다는 거지요. 이러한 이제 학생들의 자유로운 어떤 전공 선택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목표,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디지스트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유니스트 팀장님도 말씀 주시지만 과기원들은 이제 뭐 전원 장학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요. 하는데 디지스트는 뭐 학부 4년, 석박사 5년, 내리 학점과 상관없이 9년 동안 전원 등록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고 학부는 이제 월 33만 원 정도 졸업식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석사 박사는 이제 스타이펜드라고 해서 이제 생활 지원비를 드립니다. 석사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박사는 한 200만 원 정도 생활 지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장려를 하죠. 이러한 장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과연 뭘 좋아하는지, 또 시대가 지금 리드해가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학부 과정 때 탐색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는 뭐 아까 제가 얼핏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학부 80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부 800명에 교지 면적은 저희가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건축 면적은 한 8만 평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BTL로 거의 한 4천억 정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4천억 정도 지은 건물에 학생들 800명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억 원 이상 고가 공용 장비는 거의 한 1,000억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을 뭐 만드는 소자 클린룸부터 해서 슈퍼컴퓨팅 빅데이터 센터, 실험 동물 센터 이런 것들이 학부 800명을 위한 실험 장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이제 서울대 학교나 연대 이제 교수님들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대학들도 좋은 장비가 있는데 학생 수가 많고 대부분의 장비가 사실은 이제 박사나 포닥의 연구 장비로 활용이 되지, 이런 사실 학부 과정 학생들이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실험 활동하는 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기원들은 학부생들을 위한 이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학생들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실내 수영장, 뭐 스쿼시 센터, 뭐 골프장, 뭐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어떤 문화 생활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이학의 3개 분야, 공학의 5개 분야. 이게 학과가 아니고요. 트랙이라고 하고 트랙 안에 그 교과의 위계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통합수학, 뭐 수원, 수투, 뭐 기하, 뭐 미적분, 뭐 확통, 뭐 이런 것처럼 위계가 다 있어요. 이래 기초부터. 그래서 그 8개 트랙의 코시스트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셀렉트를 해서 수업을 듣고 4년 뒤에 카운팅해서 주전공 표기가 이 8개 분야 중에서 2개가 된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특정한 부전공을 뭐 18학점들의 부전공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최소한 6과목이 되겠죠. 6과목도 6, 3, 18. 그러니까 6과목 정도. 그래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2과목, 이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물리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컴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학부 과정 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석사 박사를 과정을 통해서 깊이 있는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드립니다. 실제 이제 학생들이 짰던 이제 수업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의 심화 교과목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짤 수 있죠. 또 하나는 전자공학이라든지 컴퓨터공학. 그러니까 이제 그 8가지 내에서의 조합은 자유롭게 학생들이 짜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스트는 사실 이게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면 이 토양 안에서 굉장히 자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디지스트의 선발 방식에 있어서 삼천자 자유 양식도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학부 과정 때 사실은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UR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개인 연구 활동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지스트는 URP 프로그램 말고도 UGRP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스스로 그룹을 지어서 주제도 스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를 찾아서 1년간 자기가 좋아하는 협동 연구 과정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럴 때 디지스트는 이 그룹당 한 1,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블록 펀딩으로 지원을 하죠. 그럼 학생들이 프로포즈를 써서 과제도 이제 만들고 예산도 집행하고, 그래서 사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SCI 논문도 내고 특허도 내고 창업 활동의 기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실은 이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주제들을 만들었던 제목들이죠. 1년에 한 40-50개 정도 그룹의 연구 활동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0명 정도 소수의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화된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또는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UC 버클리, UCLA, 스탠포드, 하버드, 위스콘신, 메디슨, 보스턴 이런 대학에 한 8주 정도 해외 대학에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학기 수업도 듣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도 즐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화된 역량들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럴 때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대학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은 항공료 정도만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뭐 식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수업료 이런 것들은 전액 디지스트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청춘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들을 해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이제 디지스트와 같은 과교원의 굉장한 장점이죠. 학부생들이 실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뭐 스위스 연방공대 이런 데 가서 동계학예 인턴십, 연구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학생들한테 제공하죠. 그럴 때는 또 학생들이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 생활비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외 우수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UC 버클리에 있는 뭐 서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원을 자기가 하면은 이제 100만 원 정도 디지스트가 지원을 하지요.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연구 역량, 해외 글로벌화된 역량들을 디지스트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소수의 선택된 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0명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대학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만들고 연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된 석사 박사 주제를 가지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작업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기업체 현장 뭐 실습 활동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격차도 좀 해소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도 해소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의 유명한 강좌들을 디지스트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년에 한 3억 정도 이게 예산이 드는데 뭐 하버드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 이론적인 강의들을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디지스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학부 과정 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 어떤 분야인지 어떤 과목인지를 계속 탐색하기 위해서 디지스트에는 지금 7개 대학원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 전공들 밑에 수많은 랩들이 있죠. 그 랩에 가서 동계나 하계 때 인턴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디지스트가 워낙 생명과학 분야가 강하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죠. 근데 실제 이제 디지스트에서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오는 부분들은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컴공, 기계 이런 쪽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뇌과학과가 있고 뉴발로지 전공들이 있고 그 전공들이 이제 특색 있고 또 잘하니 디지스트가 생명과학으로 이제 포장이 좀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생명과학이 좋아서 디지스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 이제 생명과학 그 전공의 특정한 랩에 가서 연구 인턴십을 하죠. 연구 인턴십 하다 보면은 한 2달 정도 하다 보면은 이런 실험 활동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내가 석사 박사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는 정보통신이든 아니면 컴공이든 뭐 아니면 이제 화학이든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하여튼 학부생들이 이제 동계 학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 랩에 가서 인턴십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럼 학생들의 다양한 앞으로의 진로 역량들이 이제 개척이 되겠지요. 그럴 때도 디지스트에서는 1인당 한 75만 원 정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몇 번 이런 기회를 걸쳐서 학생들이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학부 과정 때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론적 수업도 듣고 그걸 통해서 듀라와 같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가고 그래서 계속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학이다 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또 디지스트가 지원을 이런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스트는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을 뽑고 학과가 없다 보니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게 학과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I형 MBTI에서 있으면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디지스트가 222명을 입학을 시켰고 165개 교에서 들어왔습니다. 실제 그렇다 보니 학교당 1명 또는 2명 정도 학생들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약간 부모님들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신입생을 8개 트랙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학에 3개, 공학에 5가지 트랙 중에서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처음에 합니다. 해서 가상의 학과의 개념을 만들어줘요. 그게 학과는 아닌데 이렇게 그룹으로 학생들을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은 지도교수와 재학생들이 같이 붙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기초교양 과목도 같이 듣고 문화생활도 같이 하고 하여튼 이렇게 계속 그룹으로 묶어서 좀 외지지 않도록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새내기 클래스라고 해서 뭐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뭐 진로 탐색도 같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을 운영하다 보니 사이즈가 굉장히 큰 대학에 비해서 교양 과목들인지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할 수도 있지요. 그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지스트는 실제 외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각종 문화센터들을 다 연결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뭐 캘리그라피, 바리스타, 요가,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PT 받고 싶다 이러면 전부 다 학교에서 지원이 되죠. 그래서 실제 종합대학교에서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한 200명 정도 골프를 요즘 배우잖아요. 학부 과정 때도 교양 과목 골프 배우면은 퍼팅 한번 딱 하고 나면 시간이 끝난다 이거지. 근데 디지스는 그룹과에 10명 미만의 학생들을 가지고 이런 이제 문화생활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교육 과정들을 디지스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주라 프로그램, FGLP, 인턴십 뭐 등 많이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로 데이터로 정립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만의 어떤 강점이 되는 결과물들이죠. 지금 생활기록부가 그런 거죠. 생활기록부가 여러분들의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기록을 정해서 대입에 제공을 하듯이 이게 여러분들이 해외 대학원을 가건 아니면 뭐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경력 관리를 다 시스템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디지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장학제도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기원 중에서 탑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탑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장학금과 또 총장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뭐 유학도 가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하고, 요 친구 이제 부산 친구인데 실제 이제 들어와서 학부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뉴발로지 전공 가서 이제 인공 배양육을 만드는 걸로 이제 창업을 해서 65억 정도 펀딩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 삼성도 취업하고 해외 대학원에 가서, 이 친구도 일반고인데 뭐 이런 좋은 대학원에 중복 합격을 해서 지금 분자생물학으로 민현대학에 원래 이제 또 입학을 했었고, 이런 진로 경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번째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지금 1기 학생들이 박사 과정 한 2년 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을 한 학생들은 있지만은 이제 졸업하고 포닥을 밟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우수한 과학자가 되어서 뭐 좋은 대학의 교수도 되고 출연연 또는 아니면 삼성의 대기업의 또 연구원도 되고, 이런 경우는 아직 좀 한 1년 정도 경로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디지스트가 한 200명 또는 한 220명 정도 학생들을 뽑는데, 그 규모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게 이게 부산 경남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원도 한 20% 정도가 부산 경남에서 하고 있고, 실제 입학 학생들도 222명 중에서 20% 정도가 부산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70개 고교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일반계고가 더 많습니다. 3분의 1이 특목고, 과고영재고 3분의 2가 일반고다. 그래서 대구 경북보다는 배 정도 부산 경남이 많습니다. 보통 한 40% 정도가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들어오고요. 10% 정도가 대구 경북, 그 다음 20% 정도가 부산 경남, 이런 수준으로, 나머지 충청도부터 강원, 뭐 전라 전남, 그래서 하여튼 부산 경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디지스트에 많이 지원하고 등록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서도의 과기원들은 기본적으로 한 95% 정도는 수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작년에 디지스도 222명 학생들을 뽑았는데 204명이 수시로 들어왔고 18명이 정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더 보완적인 부분들은 2시간이 끝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바뀐 부분은 2년 정도 저희들이 이제 줌으로 면접을 봤는데, 올해는 대면으로 본다. 대면으로 보는 게 특정한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라는 게 고등학교의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뭐 영재학교도 있고 과고도 있고 자율고도 있고, 자율고 내에서도 뭐 전국 단위 자율고, 광역 단위 자율고, 일반고, 비평준화, 농어촌, 다양한 학교가 있지만 그 학교 생활 내에서 열심히 자기가 했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뭐 수학 과목, 뭐 과학 과목에 어떠한 정량적인 객관적인 뭐 수치를 아니면 그 성적을 넘어야지 합격하고 이러지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을 원래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면 면접은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출했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개별 심층 면접, 그 문제를 냅니다. 디지스트는 사실은 이게 이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말 꼼꼼히 뜯어보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게 다 다릅니다. 면접을 보통 800에서 1000명 정도 보는데 그 1000명에서 800명이 보는 질문지가 다 다르죠. 왜 그러냐면 개별 심층 면접 볼 때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가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기간이 또 있어요. 질문을 내는 기관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고, 발표 면접은 제시문 기반 발표 면접입니다. 그래서 먼저 A4지 한 반 페이지 정도 제시문을 드려요. 그걸 한 10분 정도 읽고 그 기반으로 면접위원들이 질문한 걸 가지고 답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디지스트가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문해 역량, 논리성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요즘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서 A4지 반 페이지를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들, 이게 문해 역량, 리터러시 역량인데 대단히 사실은 좀 부족한데 학문을 할 때는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역량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과학자,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특히 나중에 네이처 사이언스, 셀과 같은 아주 좋은 양질의 논문을 쓰려면은 그러한 기본적인 문해 역량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기반의 제시문을 줍니다. 뭐 요즘 이제 핫한 이제 아카데믹한 논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핫한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제, 식량 문제, 유전자 뭐 이런 문제,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핫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기반의 제시문을 주고 그걸 학생들이 10분간 읽고 이제 면접위원들이 이제 질문하는 이제 답을 한 5분 정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부터 서류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 말은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교사 추천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른 전형은 교사 추천서가 디지스트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한해서 교사 추천서를 본다는 거죠.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예년에 왔을 때 이 강당이 이제 가득 찼어요. 이 이제 과기원 설명회를 들으려고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찼는데 오늘 우리 뭐 학부모님들 뭐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베네핏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조금 공학이나 이학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학추에 한해서는. 이제 그 말은 이게 사실은 성적만 좋다고 해서 디지스트에 지원하는 케이스 학추에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다. 학추에서. 고른교회 전형에는 직업군인의 자녀와 소방공무원의 자녀,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직업군인의 자녀와 소방공무원의 자녀들도 고른교회 전형에 지원하실 수 있다. 자, 그럼 결과는 동일한 값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지 고른교회 전형으로 전형할지를 지원할지를 고민한다면은 과거 9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같거나 유리하다. 제한 경쟁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건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른교회 전형에 지원하시는 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같거나 때로는 유리할 수도 있다. 특기자 전형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분 정도 면접을 공통 질문을 봅니다. 그게 아까 개별 심층 면접이고요. 개별 제시문 기반 개별 발표 면접. 그게 한 20분 정도 보는데 특기자 전형은 거기에 더해서 한 20분 정도 자기가 제출했던 특기 분야 우수 입증 자료 본인이 제출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면접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진 부분. 일반 전형이 145명 가장 많이 뽑고요. 그 전체적인 반영 비율은 서류 평가 결과가 50, 면접 평가가 결과가 50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은 모집 인원의 5배수 내외까지 면접에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고른교회 전형이 막 15명 내외를 선발한다고 하면은 면접을 보는 친구는 한 75명 내외 정도. 뭐 한 70명이 될 수도 있고 8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내외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고 뭐 고른교회 전형의 지원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모집 요강이 자세히 잘 나와 있죠. 고른교회 전형도 앞서 말씀드린 전형과 최종 합격자 반영 비율과 면접 인원이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시문으로 한 10분 정도 드리고 20분 정도 개별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시간은 조금 이제 유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학추는 35명 정도 내외고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면접 없이 최종 서류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우수성 입증 자료를 최대 3건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 2건 하셔도 되고요. 1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UA 어플라이에 업로드를 최대 3건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특기 분야 우수성이 있다면은 상장의 그레이드와 상관없이 이게 정량적으로 상장의 그레이드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장관상이라고 해서 10점, 뭐 국무총리 표창이라고 해서 15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뭐 특기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뭐 어떤 분야도 상관없이 입증 자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5대5로 뽑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분 정도 면접 보는데 이 특기 분야 발표를 한 20분 정도 더 추가해서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우수성 입증 자료 3개 정도를
A4지 3매 정도 요약해서 프레젠테이션 하시고 15분 정도는 그와 관련돼서 면접위원이 질의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디지스트가 독특한 게 대기업 공통 양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인 문항도 없습니다. 삼천자 자유양식에서 알아서 자기를 어필하시면 된다. 뭐 알아서 어필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어필하고 싶다는 분야가 다 다를 수가 있죠.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좋아했던 교과목도 될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될 수도 있고 뭐 진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서 활동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서류평가위원들한테 자기를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생활기록부가 가면 갈수록 대입에 미제공되거나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사실은 내부에서 이제 교수평가위원들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조금 그려보시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이러한 진위 여부를 좀 검증하십시오라고 제가 좀 주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디지스트의 자기소개서는 삼천자를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뭐 자기가 뭐 교과 과정에 심화 과목들 들었던 거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 되도록이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의 방대한 양을 지원자가 디지스트에도 2,500명 정도 되죠. 특히 종합대는 더 많죠. 수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평가위원들이 사람인지라 일일이 다 그 학생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다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좀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시면은 훨씬 더 생활기록부가 잘 읽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원 자격심사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서류 평가 결과들은 뭐 내용들은 뒷부분 뒤에 이제 한 40분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디지스트는 선발 역량이라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재학생 종단 연구를 해서 재학생 역량들을 분석하는데 디지스트에는 5가지 핵심 역량과 14가지 세부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시면은 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축적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뭐 제가 빠르게 이 부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창의혁신. 여러분들이 개별 발표 면접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거, 그 굉장히 지금 발표 면접 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3분 내에 마쳐야 됩니다. 생활기록부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이제 보죠. 위에 이런 역량들입니다. 세부 역량들이.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전문지식과 융복합, 뭐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 저렇고 너무 제가 빨리 난 거 뒷부분 좀 설명을 40분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예. 자, 이 3분. 자, 이제 발표 면접 이겁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문을 드리고 지문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해서 질문자가 대답하는 요지에 논리정연하게, 논리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논리정연한 제시 역량들을 그런 것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뭐 논문을 가지고 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 과학과 이학 분야에 뭐 관심이 있었다는 친구들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 지금 게시가 됐어요. 이런 제시문을 주고 질문들은 당일날 이제 면접을 보는 교수님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지 않습니다. 제시문만 A4지 반 페이지 정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20학생 교수님 20분이 뜯어봅니다. 20일 동안. 면접 보는 모든 학생들의. 지금 이제 질문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분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영재학교든 과고든 일반고든 자사고든 자기가 배웠던 범위 내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죠.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내용은 제가 40분 뒤에 밝히겠습니다.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어떤 게 나온다 이런 게. 화학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부분들. 뭐 생명과학도 지금 내가 엑셀 파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800명 면접 900명 보는 애들의 질문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능은 이렇고요. 투 과목은 5% 가중치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11월 25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죠. 정시 모집은 대교육 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입학 전형 결과는 작년에 222명을 뽑았고요. 과거 영재고가 22.1%, 일반고 자유고가 77.9%, 여학생은 75.6%. 예, 그 여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은 과기원에 오면 좀 부담스러워하지요. 일반고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일반고 학생들 잘 뽑아 줄까 말까. 일단 뭐 그거는 이제 데이터로서 제가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학교 생활은 그 과거 영재고들 학생하고 뒤처지진 않을까. 실제 저희 종단 연구 해보면은 3, 4학년 때는 거의 역량들이 수렴이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잘 디지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고 1시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